천궁이 이리 울다니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장군, 천궁이 울린 것은 아드님을 잃어버린 15년 전 그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옵니다. 한양 저작거리를 가르던 이성하 장군의 포효와 부하 장수의 경악 섞인 외침이 소란스러운 군중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장군의 등 뒤에 견고하게 매여 있던 전설의 활, 천궁이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몸을 떨며 낮고도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 천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북방의 오랑캐들이 구름처럼 밀려오던 전장에서 이성하 장군과 함께 전설을 쓴 신물이었습니다. 장군이 시위를 당기기만 하면 100발의 화살로 1000명의 적을 물리치며 나라를 구했던 구국의 상징이었지요. 하지만 15년 전 전쟁의 불길 속에서 장군이 금쪽 같은 5살 아들을 유모의 손에 맡겨 피난 보냈다가 잃어버린 그 비극의 날 이후 천궁은 주인의 슬픔을 함께 나누듯 단 한 번도 울음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 일도 없던 도성 한복판에서 천궁이 피울음을 토해내듯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을 어느 지역에서 받으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면 새로운 이야기 선물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천궁이 왜 갑자기 이런단 말이냐? 이성하 장군은 떨리는 눈빛으로 인파를 훑었습니다. 15년 만의 울음. 그것은 분명 무언가 강력한 운명이 근처에 당도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장군이 말머리를 돌려 군중을 해치려 할 때 이미 그 기운의 근원은 물결처럼 흩어지는 사람들 사이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장군의 행차를 비껴가던 남루한 보찜꾼 청년 도주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장의 통증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도준의 오른손 끝이 마치 보이지 않는 활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제멋대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이한 감각,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공명에 도준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도준이 이 낯선 도성 땅을 밟게 된 것은 그를 거둬 키운 장사치 만득을 따라온 덕분이었습니다. 15년 전 전쟁터의 폐허 속에서 이름도 모른 채 울고 있던 5살 아이를 만득이 발견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지요. 도준은 자신의 성이 무엇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 온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고운 수노인 손수건 한 장만이 그가 본래 귀한 집 자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야, 이 활 미치광아. 또 시작이냐? 제발 잠 좀 자자, 잠 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도준의 머리 위로 바가지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깊은 밤 주막 마당에서 빗자루대를 활 삼아 정성스럽게 자세를 잡고 있던 도준이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장사치 무리의 대장인 만득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낮에는 메밀묵 파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을 텐데 넌 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서 밤마다 그 빗자루질이야? 활도 없는 놈이 폼은 무슨 장군님 폼을 다 잡고 앉았어. 만득의 타박에도 도주는 허허 웃으며 다시 빗자루를 고쳐 잡았습니다. 도준에게 활쏘기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밥은 굶어도 빈손으로 시위를 당기는 신용을 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치
피 속에 각인된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특히 그가 취하는 자세는 여느 궁사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몸을 반쯤 비틀어 화살을 눈높이보다 낮게 잡는 독특한 거궁 자세. 그것은 그가 5살이 되기 전 안개처럼 흐릿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에게 엄하게 배웠던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재, 나 아까 저작거리에서 본 그 장군님 활 말이야. 그게 울 때 내 가슴도 같이 울었어. 도준의 엉뚱한 소리에 만득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놈아, 꿈 깰 지어다. 거기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양반과 자제들만 모이는 임금님 주최 활쏘기 대회야. 너 같은 메밀묵 장수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도주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했습니다. 그 활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면 어떻게든 그 곁으로 가야만 한다고 말이죠. 도주는 다시 시장통으로 돌아와 묵 바구니를 맸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까 들었던 천궁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장사치 무리 사이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는 틈만 나면 손가락으로 가상의 시위를 당겼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손끝의 떨림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도주는 품속의 낡은 손수건을 꺼내보았습니다. 희미해진 자수 문양 위로 햇살이 비치자 마치 장군댁 가문이 문장과도 닮은 무늬가 미세하게 빛났지만 도주는 아직 그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주는 주막 뒤편 숲길에서 연습용으로 버려진 부러진 활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시위도 없고 반토막이 난 흉물이지만 도준에게는 천하의 복원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러진 활을 고쳐 쥐고 달빛 아래 섰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대로 된 시위를 느껴보고 싶다. 도준이 시위도 없는 활을 당기는 순간 숲속의 바람이 멈추고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성하 장군은 집무실 창가에서 밤하늘을 보며 천궁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울린 이 보물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혹여나 잃어버린 아들이 이 도성 땅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장군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만약 천궁이 다시 한번 울린다면 그때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장군은 내일부터 열릴 활쏘기 대회의 총책임자로서 모든 참가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도주는 숲속에서 부러진 활대를 든 채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 멀리 궁궐 쪽에서 비쳐오는 등불들이 마치 자신을 부르는 횃불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내 손끝이 이토록 활을 갈구하는지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어. 도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묵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천궁의 울음, 장군의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신분을 모른 채 본능에 이끌리는 청년 도준.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하게 될 이들의 운명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도주는 메밀묵 바구니 대신 활을 잡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도성 연무장은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 내로라 하는 사수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단상 위 높은 곳에는 이번 대회의 총책임자인 이성하 장군이 위엄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참가자
하나하나의 거궁 자세와 기계를 매서운 눈초리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곁에는 전설의 활 천궁이 정물처럼 놓여 있었으나 장군의 시선은 오로지 사대의 관역과 사수들의 움직임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찾아 국력을 강화하려는 장군의 의지가 서슬 퍼런 눈빛에 서려 있었지요. 도주는 장사치 무리 틈에 끼어 묵바구니를 내려놓은 채 넋을 잃고 연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군복을 입고 비단 활을 든 사수들이 사대에 오를 때마다 도준의 가슴은 방망이질 쳤습니다. 아재, 나도 저 사대에 서서 딱 한 번만 제대로 쏴보고 싶어? 도준의 중얼거림에 만득은 혀를 차며 도준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꿈 깨라 이놈아. 저긴 신분 높은 양반댁 자제들이나 서는 곳이야. 우리 같은 장사꾼은 그저 멀리서 구경이나 하다가 무기나 팔면 되는 것이요. 만득의 타박에도 도준의 눈은 사수들의 활 시위를 따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조판 서댁의 외아들이자 도성에서 오만하기로 소문난 기모가 거드름을 피우며 사대에 올랐습니다. 값비싼 명궁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활 시위를 당겼으나 그의 화살은 관역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허무하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자 안색이 불그락푸르락해진 기모는 애꿎은 곳으로 활을 돌렸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내가 활을 쏠 때 부정을 탄 것이냐? 기모는 씩씩거리며 사대 주변을 둘러보다가 가장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던 도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모는 씩씩거리며 도준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신성한 활판 근처에서 부정 타는 기운을 내뿜느냐? 기모는 소리를 지르며 도준이 등 뒤에 메고 있던 낡은 활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는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직 소리와 함께 활대가 반으로 꺾이자 도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기모의 하인들은 만득과 장사치 무리까지 밀쳐내며 연무장 밖으로 끌어내려 했고 도준은 억울함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장사꾼이라는 신분의 벽 앞에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만두시오. 활을 다루는 자가 어찌 그리 덕이 없단 말이오. 그때 고운 비단 군복을 입은 여인이 판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이조판 서댁의 외동딸이자 여궁사인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오만한 기모의 무례함을 꾸짖으며 도준의 앞을 보호하듯 섰습니다. 기모는 서윤의 등장에 짐짓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이내 혀를 차며 물러났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묵 조각과 부러진 활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준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천한 장사꾼의 비굴함 대신 강인한 투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뒤를 따르던 시종에게서 연습용 활 한 자루를 건네받아 도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활로 당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시오. 억울함은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갚는 법입니다. 도준은 얼떨결에 활을 건네받았습니다. 비록 연습용이었으나 장사치 무리 사이에서 만져보던 낡은 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도준은 서윤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천천히 사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무장의 시선이 일제히 이 남루한 청년에게 쏠렸습니다. 도준이 사대에 서서 활을 고쳐쥐는 순간
단상 위에 앉아있던 이성하 장군의 등에 메인 천궁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웅-하는 낮은 울림이 장군의 척추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장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참가자 중 누구를 향한 반응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나 유독 눈에 띄는 남루한 청년의 뒷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장군은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으나 그것이 아들을 향한 그리움인지 천궁의 반응 때문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도주는 호흡을 가다듬고 활 시위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여느 사수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몸을 반쯤 비틀어 화살을 눈높이보다 낮게 잡고 온몸의 근육을 활처럼 휘어감는 거궁 자세였습니다. 이를 본 이성하 장군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저 자세는 장군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장군이 과거 전장에서 사용하던 비기이자 오직 자신의 가문 사람들에게만 전수되었던 독특한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이 묵장수 청년을 더욱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시위를 떠난 첫 번째 화살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슝-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은 관역의 정중앙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연무장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관역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먼저 쏜 화살의 깃을 쪼개며 박히는 연전연승의 기세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 위의 이성하 장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천궁이 반응하는 대상이 바로 저 청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활은 점점 더 크게 떨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화살을 메우는 도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관역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강력한 힘을 견디기에 서윤이 빌려준 연습용 활은 너무나 가냘펐습니다. 도준이 시위를 한계까지 당기자 활대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쩍-하는 균열 소리와 함께 활의 몸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서윤은 입을 틀어막았고 기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도준의 실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활대가 부러지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은 부러져가는 활의 반동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관역 중앙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결과는 역시 명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관역에 박힘과 동시에 도준이 쥐고 있던 활은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부러진 나무 조각들이 도준의 손등에 상처를 냈지만 도준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단상 위의 장군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연무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활이 부러졌으니 실격이다. 기모가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성하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장군의 눈은 오직 도준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궁은 이제 장군의 등 위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며 주인에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도준 역시 장군이 다가올수록 가슴속의 통증이 극심해짐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으나 그는 장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도준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부러진 활대를 든 채 상처난 손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청년. 장군은 도준의 눈동자 속에서 15년 전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장군은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러진 활로는 마지막 5번째 화살을 쏠 수 없다. 하지만 내 실력은 보았다. 이름이 무엇이냐? 장군의 물음에 도준이 대답하려던 찰나 천궁이 장군의 등에서 요란하게 진동하였습니다. 이전 챕터 마지막 장면 천궁이 장군의 등에서 요란하게 진동하며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천궁의 기이한 반응에 결단을 내린 장군이 파격적인 시험을 제안하며 도준과의 운명적 거리를 좁힙니다. 연무장의 소라는 이성하 장군이 천궁을 높이 치켜들자 단숨에 잦아들었습니다. 장군의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 서려 있었습니다. 천궁이 이토록 울부짖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선을 통과한 실력자 5을 뽑아 이 활의 시위를 당길 기회를 주겠노라. 장군의 파격적인 선언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의 활 천궁의 시위를 당기는 자는 즉시 무과 급제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으며 구경꾼들은 저마다 침을 삼키며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연무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며 서슬퍼런 위엄을 과시하였습니다. 기모를 포함하여 도성에서 힘께나 쓴다는 장사들과 명궁 5명이 기세등등하게 사대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가 자신만만하게 천궁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활을 잡는 순간 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으윽! 비명 섞인 신음과 함께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 보았지만 천궁의 시위는 마치 거대한 바위에 뿌리를 박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정 셋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눈앞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으며 도전자들의 이마에는 핏줄이 돋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천궁은 그들의 힘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고 견고한 자태를 유지하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뒤이어 도전한 4명의 명궁들 역시 처참하게 패퇴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시위를 당기려다 어깨 죽지가 빠져 비명을 질렀고 어떤 이는 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천궁의 위험 앞에 숨을 죽였고 단상 위 이성하 장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단 말인가. 천궁이 울린 이유가 그저 나의 헛된 기대였단 말이냐. 장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무장 구석에 서 있는 도준을 향했습니다. 장군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통증을 느끼며 1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작은 손이 천궁의 시위를 만지작거리던 환상을 보았습니다.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부러진 연습용 활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멀찍이 물러나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장사꾼이 감히 나라의 신물을 만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재, 저 활은 사람이 당길 수 있는 게 아닌가 봐. 나 같은 놈이 나섰다간 뼈도 못 추리겠어. 도준이 뒷걸음질 치려 하자 만득 역시 겁에 질려 도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 도준아. 우린 그저 무기나 팔면 되는겨. 괜히 높은 분들 놀이에 끼었다가 뼈도 못 추리면
누가 우릴 책임지겠냐잉. 만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도준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다시 한번 도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는 도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왜 도망치려 하십니까? 당신의 손끝이 아까부터 시위를 찾는 듯 떨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서윤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도준이 멈칫했습니다. 서윤은 도준의 거친 손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손은 묵을 팔기 위한 손이 아닙니다. 활을 잡기 위해 태어난 손이지요. 단 한 번만 당신의 진심을 활에게 보여주시오. 이 활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윤의 눈에 서린 확신은 도준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서윤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도준이 사대를 향해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이를 본 기모가 코방귀를 뀌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감히 5명의 명궁도 실패한 이 성스러운 사대에 묵장수 놈이 발을 들이려 하느냐. 내 놈의 천한 기운이 닿는 것조차 불쾌하구나. 기모는 도준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고 그 충격에 도준의 품속에 깊숙이 감춰두었던 낡은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준이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기모가 먼저 발로 손수건을 짓밟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손수건을 내려다보는 도준의 눈에 푸른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하였으며 장내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꾀재재한 1000조각 주제에 비단수까지 놓여 있구나. 보아하니 어디 양반가에서 훔친 물건이지? 천한 놈이 욕심도 과하구나. 기모는 손수건을 낚아채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도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자 생명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돌려주십시오.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도준의 낮은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으나 기모는 오히려 손수건을 찢어버릴 듯 힘을 주며 도준을 조롱하였습니다. 주위의 양반 자제들도 기모의 편을 들며 도준을 비웃는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도둑놈 주제에 어머니 타령이라니. 내 놈의 죄를 이 자리에서 명백히 가려주마. 관가에 넘겨본 때를 보여주어야겠다. 기모가 손수건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자 단상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성하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군의 눈에는 기모가 들고 있는 손수건의 자수 문양이 예사롭지 않게 비쳤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자신의 아내가 직접 아들의 옷감에 새겨 넣었던 독특한 문양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장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시선은 손수건에서 도준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장군은 자신도 모르게 단상 난간을 꽉 쥐어 나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두어라. 그 손수건을 이리 가져오너라. 감히 내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장군의 서슬 퍼런 명령에 기모는 흠칫 놀라며 손수건을 장군에게 바쳤습니다. 장군은 손수건에 새겨진 목단과 나비 문양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내 유씨의 섬세한 바느질 솜씨가 분명했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들어 사대 아래 서 있는 도준을 보았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청년의 눈 속에 잃어버린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장군은 결심한 듯 천궁을 직접 들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장군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군중은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고 정적만이 연무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군은 도준의 코앞까지 다가와 천궁을 내밀었습니다. 이 활을 당겨보아라. 만약 내가 이 활의 시위를 당긴다면 저 손수건은 물론 내 신분까지도 내가 보장하마. 그러나 당기지 못한다면 무례한 죄를 물을 것이다. 도준은 장군이 내미는 활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활은 아까보다 더 요란하게 진동하며 도준의 맥박과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천궁의 몸체를 쥐었습니다. 그 순간 연무장 전체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몰아치며 깃발들이 요란하게 펄럭였고 하늘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준이 천궁을 잡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덩이 같던 가슴의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지고 대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한 기운이 팔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듯한 포근함이었습니다. 도준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15년 전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활쏘기를 가르쳐주던 엄격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활시위의 팽팽한 떨림이 도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활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정적 속에서 도준은 진정한 안식과 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도준은 자석에 이끌리듯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몸을 반쯤 비틀어 화살을 낮게 거는 그만의 독특한 거궁 자세가 완성되었습니다. 장정 셋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던 천궁의 시위가 도준의 손길이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이냐? 활이 휘어지고 있다. 구경꾼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벌렸고 이성하 장군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5년간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천궁의 시위가 일개 묵장수의 손안에서 달처럼 둥글게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 위로 도준의 눈빛이 관역을 꿰뚫었습니다. 도준이 숨을 멈추고 시위를 놓는 찰나 천궁은 비명 대신 맑고 웅장한 울림을 토해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라 한 줄기 빛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관역의 정중앙을 뚫고 지나간 화살은 멈추지 않고 뒤편의 거대한 바위에 깊숙이 박히며 굉음을 냈습니다. 연무장에 몰려든 만 명의 군중이 일시에 숨을 멈춘 정적 속에서 도준이 활을 내리며 장군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확인하는 순간 챕터 3의 막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잊혔던 기억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연무장은 천궁이 내뿜은 웅장한 여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위를 뚫어버린 화살의 위력 앞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이성하 장군은 떨리는 눈빛을 감추며 엄숙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천궁의 시위를 당긴 자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으나 오늘 이 청년이 그 신기를 증명하였다. 이제 최종 경연을 통해 이번 대회의 장원을 가리겠노라. 장군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도준은 정식으로 본선 경연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며 묵장수 도준의 이름은 순식간에
연무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최종 경연의 관문은 달리는 말 위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맞히는 고난도의 기사였습니다. 도령 김호는 자신의 실력이 탄로날까 두려워하며 수하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놈이 활을 잡을 때 소란을 피워 길을 꺾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엄마는 막아야 한다. 김호의 비열한 눈빛이 번들거렸으나 도주는 그들의 움직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사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의 손에는 어느덧 서윤이 건네준 새로운 활이 쥐어져 있었으며 그의 전신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경연이 시작되기 전 도준은 잠시 숨을 고르며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흙먼지가 묻고 해졌지만 어머니의 정취가 서린 그 유품을 도준은 정성스럽게 접어 자신의 왼쪽 손목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반드시 장원을 하여 이 손수건의 주인을 찾겠습니다.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부모님을 뵙겠습니다. 도준의 간절한 다짐은 활시위의 떨림과 하나가 되어 공명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서윤은 도준의 결연한 옆모습에서 묘한 슬픔과 강인함을 동시에 읽어내며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말에 올라탄 도준이 질주하기 시작하자 연무장에 먼지바람이 일었습니다. 김호의 수하들이 관중석 뒤에서 꽹과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으나 도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음을 리듬 삼아 몸을 반쯤 비틀어 화살을 날렸습니다. 슝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들은 공중에서 움직이던 표적들의 정중앙을 연달아 꿰뚫었습니다. 단상 위의 이성하 장군은 도준의 기마술과 활쏘기 자세를 보며 전율하였습니다. 그것은 장군 가문에서만 내려오는 비기인 회선보의 응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장군의 확신은 점점 더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호의 차례가 되자 상황은 급변하였습니다. 도준을 방해하려다 기운이 빠진 탓인지 김호의 화살은 표적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허공만 갈랐습니다. 다급해진 김호가 무리하게 활시위를 당기던 순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비단 활이 반으로 쪼개지며 김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으악! 김호는 말에서 떨어져 흙바닥을 굴렀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조소와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겁한 수로 남을 해하려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이성하 장군은 김호의 부정행위를 이미 눈치채고 매서운 호통을 내렸습니다. 무릇 활은 마음을 쏘는 것이거늘 비겁한 수를 쓴 자는 이 신성한 장소에 머물 자격이 없다. 저자를 당장 연무장에서 끌어내라. 장군의 서슬 퍼런 명령에 김호는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이조판 서댁의 권세도 장군의 엄중한 군율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였지요. 김호가 사라진 연무장은 비로소 정숙함을 되찾았고 이제 모든 이의 시선은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둔 도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장군은 도준의 활끝이 가리키는 곳을 숨죽여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준은 마지막 표적이 가장 멀리 도달했을 때 시위를 놓았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마치 주인을 찾듯 관역의 붉은 점을 정확히 타격하여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신기에 연무장은 일순간 정적에 잠겼다가 이내 천둥 같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장원이다. 묵장수가 장원을 했다.
사람들의 외침 속에 도주는 말에서 내려와 장군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은 도준의 장원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도준의 손목에 묶인 그 손수건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경연이 끝난 뒤 도준은 격렬한 움직임 탓에 손목에 묶었던 손수건이 풀려 떨어진 줄도 모른 채 만득의 품에 안겨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서윤이 조용히 다가가 손수건을 주워 올렸습니다. 손수건에 새겨진 자수는 볼수록 정교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서윤은 손수건을 들고 도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시면 어찌합니까? 당신의 승리를 지켜준 수호신 같은 물건이 아닙니까? 서윤의 목소리에 도준은 화들짝 놀라며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네받았습니다. 서윤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손수건의 내력을 물었습니다. 도준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5살 적 전쟁통에 유모의 손을 놓치기 전 어머니께서 제 품에 넣어주신 유일한 기억입니다. 이 자수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져 15년 세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도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본 서윤의 마음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서윤은 이 자수 문양이 장군댁 가문의 인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도준에 대한 연민이 깊은 사랑과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혹시 성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서윤의 물음에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만 도준이라 불렸을 뿐 성도 집안도 모릅니다. 그저 화를 쏠 때면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뜨겁게 할 뿐이지요. 서윤은 도준의 거친 손을 잠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활이 주인을 부르듯 천륜이 당신을 부르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공명과 함께 묘한 운명적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성하 장군은 도준을 조용히 별실로 불렀습니다. 장군은 도준의 앞에 손수건을 펼쳐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손수건, 내가 5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했느냐? 당시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말해줄 수 있겠느냐? 도준은 장군의 진지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안개 속에 가려졌던 기억을 하나둘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불길이 거셌던 밤이었습니다. 유모님이 저를 업고 달리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숨을 헐떡이셨지요.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장사치 무리 틈에 있었습니다. 도준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장군의 눈시울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15년 전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날 밤의 정황과 도준의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군은 도준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 밤에 유모의 얼굴이 기억나느냐? 혹은 너를 놓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느냐? 장군의 질문에 도준이 대답하려던 찰나 별실 밖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한 노파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저 목소리, 저 청년의 목소리가 우리 아기씨 목소리구만요.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15년 전 도준을 잃어버리고 자취를 감췄던 노파 복순 할멈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모였지요. 복순 할멈은 도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죄인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도준 아기씨가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저 눈매, 저 콧날. 우리 장군님을 쏙 빼닮지 않았습니까? 복순 할멈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장군과 도준뿐만 아니라 뒤따라온 서윤까지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복순 할멈의 절규에 이성아 장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 역시 눈앞의 노파가 자신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유모임을 직감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지요. 할멈, 정말 저를 아십니까? 제가 정말 이 장군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도준의 물음에 할멈은 품속에서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도준이 가진 손수건과 정확히 한 쌍을 이루는 15년 전 도준의 베네쩌고리 조각이었습니다. 부자 상봉의 진실이 터지기 직전에 폭발할 듯한 고요함 속에서 별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청궁이 갑자기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장엄한 울림을 토해내며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별실 안을 가득 채운 청궁의 맑은 울림은 마치 15년의 한을 씻어내는 씻김국과도 같았습니다. 이성아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복순 할멈이 내민 베네쩌고리 조각과 도준의 손수건을 맞대어 보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리는 자수문양을 확인하는 순간 장군의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문양, 내 아내가 아들이 태어나던 날 밤새워 새겼던 바로 그 무늬로구나. 내가 정녕 내 아들 도준이란 말이냐. 장군의 목소리는 억눌린 울음 탓에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준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준아, 내 아들 도준아. 살아있어 주어 고맙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거라. 장군이 도준을 품에 안고 오열하자 도준 역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른 채 메밀묵 바구니를 메고 팔도를 떠돌던 고달픈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준은 비로소 장사치 도준이 아닌 장군댁의 적통 이도준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으며 부자의 눈물은 천궁의 울림과 하나가 되어 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이성아 장군은 연무장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 앞에서 도준의 정체를 정식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15년 전 전쟁터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 이도준이다. 천궁이 스스로 울어 주인을 알아보았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장군의 선언에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만득을 비롯한 장사치 무리들은 제 일처럼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실력으로 장원을 차지하고 끝내 혈육까지 찾은 도준의 역전극은 순식간에 도성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장군은 도준을 키워준 은인인 만득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장사치 신분이나 내 아들을 15년 동안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었으니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다. 장군은 만득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큰 상을 내리고 그를 장군댁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집사로 임명하여 곁에 두었습니다. 만득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며 도준에게 절을 올리려 했으나 도준이 급히 만득의 손을 잡으며 만류하였습니다. 아재는 제게 평생의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제가 아재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반면 비열한 수로 도준을 모함했던 기모와 그 가문은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장군과의 적통을 도둑으로 몰고 유품을 짓밟은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성하 장군은 임금께 상소를 올려 김호의 급제를 취소시키고 그 가문을 도성 밖으로 축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권세를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던 김호는 결국 초라한 행색으로 도성을 떠나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인과응보의 결과에 박수를 보내며 통쾌해하였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자리를 탐하던 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뒤 도주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서윤을 찾았습니다. 연무장 뒤편의 호젓한 정원에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설렘과 공명이 감돌았습니다. 도주는 서윤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낭자의 활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저를 향한 낭자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이름을 영영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도준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서윤은 도준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은혜라니요. 저는 그저 활이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천궁의 시위를 당기던 그 순간 제 마음의 시위도 함께 당겨졌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이조판 서댁의 외동딸과 장군댁의 후계자로서 두 사람의 인연은 양가의 축복 속에 정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분과 고난을 뛰어넘어 맺어진 두 사람의 사랑은 도성 사람들에게 한편의 아름다운 야담처럼 회자되었으며 가문의 명예 또한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학이 끝난 평화로운 들판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늠름한 장군의 기계가 느껴지는 도준과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의 서윤은 노을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도준의 손에 들린 천궁은 이제 피울음이 아닌 마치 주인의 평화로운 일상을 축복하는 듯한 맑고 고요한 울림을 내뱉었습니다. 천륜의 끈은 세상 그 어떤 날카로운 칼로도 끊어낼 수 없는 법이며 진심을 다하는 자에게 운명은 반드시 제 자리를 돌려주는 법이었습니다. 도준의 힘찬 거궁 자세는 아버지의 그것과 완벽히 닮아 있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도준과 서윤이 동시에 활시위를 놓자 두 줄기 화살이 나란히 허공을 가르며 하나의 아름다운 궤적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은 15년 만에 부모를 찾은 도준의 심정이 어떠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도 주인을 알아보는 천궁 같은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지키고 싶으신가요? 천안 장사꾼에서 장군댁 귀공자로 거듭난 도준의 통쾌한 역전극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두 화살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면 새로운 이야기 선물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